트렌드를 그냥 5가지 정도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애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퍼스트예요. 요즘에는 항상 앱 실행시키면은 태스크가 됐든 정보가 됐든 컨텐츠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할 거 해. 그래서 항상 컨텐츠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U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자동 승긴 메뉴 말씀드렸죠. 그런 요소든지 기능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공간 활용은 더 잘하고 있어요. 스마트하게 디자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전에는 생각하는 게 이제 표준 OS별로 디자인 가이드를 따르면은 우리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살리려면은 OS 디자인 가이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2가지 다 만족시키는 그런 앱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스크린을 고려해서 모듈화를 하는 UI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NUI라고 하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한데 이게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컨텐츠 퍼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태스크를 먼저 쓸 수 있게 하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죠. 80대 20 법칙처럼 80%의 사용자는 20%의 기능을 쓴다. 그 중에서 또 더 많은 제일 중요한 태스크는 또 더 많은 그 안에서의 또 80% 사용자들이 먼저 쓴다.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보다는 콘텐츠를 먼저 제공하고 나서 메뉴를 필요하면 선택하게 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심플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태스크에 더 집중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결국엔 심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이 중에서 네가 골랐어. 뭘 쓸지 내가 모르니까 네가 골랐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 화면은 일단 이거 보여주고 너 하려면 뭐 해? 이런 방법이죠. 페이스북도 같은 SNS들은 앱 실행시키면 바로 콘텐츠 주죠. 메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메뉴 선택해서 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은 앱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얘네들도 메뉴 먼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뉴보다는 콘텐츠를 무조건 먼저 제공해라 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을 점점 더 극대화하고 있어요.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사이드 메뉴바. 그러면은 위에든 아래 탭 메뉴바가 없어지니까는 공간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숨김, 플로팅 바라고 하거든요. 그냥 떠 있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바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UI는 똑같은데 하단에 있는 메뉴를 그냥 단순하게 사이드로 옮기면은 중요한 메뉴의 경우에는 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사이드로 옮길 때 메뉴 구성과 UI를 달리 접근해야 됩니다. 다르게 설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메뉴는 선택 안 하는 메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다른 메뉴에서 했던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사용자들이 접근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사라지죠. 이 아래 있던 게 사이드바도 제공을 했고요. 표준 OS 가이드라인 적용하면서 아이덴티티를 준수하는 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앱 보면은 얘랑 전체적인 스타일은 비슷하죠. 같은 앱이라는 느낌은 잘 들죠. 근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OS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OS예요? 안드로이드죠. 얘가 아이폰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여기 업 버튼 들어가죠.
메뉴 타이틀이 왼쪽 정렬되어 있죠. 오른쪽에 액션 아이콘들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업 버튼 나오죠. 메뉴를 선택하면은 사이드 메뉴바가 나오는데 세퍼레이터 디자인이 안드로이드 스타일이죠. 그렇죠? iOS는 어때요? 세퍼레이터가 iOS 스타일이죠. 이전에 iOS 6 기준으로요. 다르죠. 그렇죠? OS의 디자인 스타일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 가운데 있죠. 이쪽에 아이콘 하나 있죠. 그렇죠? 이쪽에 이전 버튼 아니면 첫 화면에는 메뉴 버튼 제공하고요.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약간씩 달라요. 탭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OS별로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하는 스타일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거 얘를 보나 이거 유튜브야 라는 것들을 같은 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사이드 메뉴바예요. OS 가이드라인이 크게 눈에 띄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메뉴바 위치거든요. iOS는 하단, 안드로이드 상단. 그래서 이제 OS별로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메뉴를 옆에 숨겨서 제공하니까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OS 표준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않고 화면 구성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 메뉴바의 역할이 이런 데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멀티 스크린을 고려해서 모듈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반응형 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때 같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다양한 스크린을 제공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모듈 형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구성해서 제공하는 디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태블릿이랑 PC는 거의 비슷한 같은 디자인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는 폭이 좁으니까는 이 모듈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PC나 태블릿에서 제공한다고 항상 똑같은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 적합한 콘텐츠만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모바일에서도 필요한 정보일 경우에 한해야 되는 거고요. 모바일에서 불필요한 기능이든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모듈화해서 멀티 스크린을 대응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참고를 하시고요. NUI를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UI가 좋은 거는 근데 조작 방법이 직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터치 방식이라는 게 그 자체가 NUI를 적용한 거거든요. 직관적인 조작 방법을 제공해서 훨씬 쓰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NUI를 적용하게 되면 버튼 개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제스처를 적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심플리라는 그런 앱, 메모 앱이거든요. 앱 처음부터 끝까지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화면이 다 이런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선택하면은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아마 핀치 클로즈를 하면은 이전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전 상위 뎁스로 이동을 하고 핀치 오픈을 하면은 아마 항목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플리킹을 해서 맨 마지막에서 플리킹을 한 번 더 하면은 항목 추가하게 한다든지 이제는 플러스 버튼 이런 걸 안 주고 제스처만 가지고 이제 모든 앱 기능을 쓸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앱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립 같은 경우는 정말 정교한 그런 모션 제스처를 제공을 하죠. 이런 애들이 아마 스마트폰에도 금방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성인식, 시리라든지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그런 UI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의 특징이 센서 기반의 UX예요. 이게 이제 점점 진화하는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고요. NUI 종류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은 멀티터치가 이제 제일 많이 조작하게 하는 그런 제스처고요. 모션도 하죠. 자이로 센서 들어있어서 모션으로 뭔가 조작을 하죠. 아주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이제 정교해질 것 같고요. 햅틱 피드백이라고 단순 모션이 아니라 정말 내 손가락 조작까지 감지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지 감지해가지고 동작을 하는 이런 근육 하나하나까지 캐치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기술들도 늘어나고 있고, 음성인식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 트래킹, 네, 시선을 감지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 이번에 삼성 갤럭시 S4에서 두 가지 아이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죠. 비디오 보다가 내가 딴 데 쳐다보면은 멈추는 거, 오토포즈, 다시 쳐다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또 플레이 하고요. 아니면은 웹 브라우징을 해요. 웹 브라우징 할 때 내가 아래로 시선을 내리면은 자동으로 스크롤되는 오토 스크롤링, 이런 것들을 넣었죠. 그런 것들이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또 스터디가 굉장히 활발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하는 것도 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센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건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가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앱이 정말 모든 거를 제스처를 통해서 제공은 하지만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며칠 써보는 거 가지고는 자연스러운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학습 기간이 길고 재미있긴 한데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삼성 스마트 TV도 이제 모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스처들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좀 제스처, 모션이라는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동작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의도한 모션인지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션인지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모션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조작을 했어요. 조작 끝나고 나서 이거 리모컨 계속 들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TV 리모컨. 던져요. 저기 옆에서 놔두려고 던졌는데 그게 모션으로 인식돼 버리거나 그래서 조작이 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음성 인식 기능으로 내가 뭐 어떤 커맨드를 날려요. 그래서 조작을 하고 나서 내가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음성 인식이 돼 버린다든지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내 조작이라는 거랑 일상생활이랑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이슈인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의미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앞으로는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NUI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정말 화려한 진짜 NUI를 제공하죠. 여기 보시면 어지간한 기술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영화에서도 나왔던 게 개인 생활이 없잖아요. 그쵸? 내가 어디 가는지 뭐 누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 그럼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NUI가 좋다고는 하지만 기술의 적용을 위한 NUI 적용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NUI 적용이 필요해요. 아까 사례드렸던 이제 삼성 갤럭시 S4 사례가 뭐 기능 자체는 좋아 보이죠. 그쵸? 근데 평가가 어때요? 사람들 정말 좋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이제 테크 리뷰하는 사이트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도 이제 사람들 반응이 신기하긴 한데 안 써요 거든요. 왜냐면 부정확하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그런 사용자의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게 정교함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사용자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설프게 NUI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제공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음성인식이라는 것도 저 이전에 한 LG 있을 때인가는 그게 5, 6년 전에도 인식 수준이 95% 이상, 97% 이상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적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3%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적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쓸 거냐 생각하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